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심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지자체별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직접 단속뿐만 아니라 이동식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시민감시단, 신고 보상금 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매년 과태료 부과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구분하는 방법과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상사를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머니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까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취 중인 대학생 A씨는 어느 날 지자체 청소행정과에서 보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그가 받은 고지서에는 라면 봉지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라면 봉지를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A씨만의 일은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라면 봉지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는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포장용 비닐, 일명 뽁뽁이도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페트병에 부착된 비닐라벨도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반면 비닐랩은 PVC 재질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스티로폼도 내용물,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테이프 라벨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합니다. 아이스팩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물이 들어있는 아이스팩은 잘라서 물을 흘려버리고 포장재는 말려서 비닐류로 제출합니다. 그럼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바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즉,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음식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데요. 사료화 과정에서 고열로 가열하여 병원균이 완전히 멸균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치킨. 치킨을 먹고 난 후 나온 닭뼈와 소뼈, 돼지뼈, 생선 가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다만 살이 덜 발린 뼈를 일반 쓰레기로 버릴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원시에 사는 B씨는 살이 붙어있는 치킨뼈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가 적발되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 미나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 채소의 뿌리와 마른 껍질에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고추에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함유되어 있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추씨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반면 옥수수의 알갱이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견과류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과일 껍질의 경우는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귤, 바나나, 사과 등과 같이 껍질이 부드러운 과일은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코코넛, 파인애플과 같이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과일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박이나 메론은 어떨까요? 수박이나 메론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다만 부피가 큰 경우 그대로 배출하게 되면
기계 설비가 고장날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서 배출합니다.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비계, 내장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생선뼈와 내장,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홍합, 조개, 소라, 멍게 등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서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커피 찌꺼기, 각종 차, 티백, 한약재 찌꺼기는 재사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위반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며 1년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라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라면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금액인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배출 방법과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시에는 임의로 쓰레기 봉투를 열어 사진을 찍고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단독 다가구 주택가에서는 쓰레기를 대문 앞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묶지 않아 행인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려서 억울하게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주택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배출할 때 봉투를 제대로 묶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혼합 배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보시면 앞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억울한 일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알면 돈 되는 정보를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